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현대건설기계부터 위메이드 플레이, 또 BH, 탑머티리얼,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 바로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 가운데에서 이른바 21세기 마셜 플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해 규모를 3,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00조 원으로 추산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8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 핵전쟁 관련주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동시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이 위메이드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애니팡 등의 신사업 성장 소식 속에 오늘 위메이드는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또 위메이드 플레이는 17%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BH입니다.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9% 가까운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아이폰 프로 시리즈의 판매 비중이 크게 늘면서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걸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23,400원에 형성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탑머티리얼입니다. 어제 장마감 핫이슈 시간에도 전해드렸던 소식이었는데요. 노르웨이 전기차 배터리 기업과 180억 원 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의 56% 규모인데요. 전거래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에 마감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21%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최근 4거래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00% 종속 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등에 업고 내년 장밋빛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삼성바이오에피스 매출액이 1조 원을 웃돌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차감없이 100% 삼성바이오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5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좀 마음에 드셨을까요? 두 분께서 선택하신 탑픽 종목과 비교 한번 해보시죠. 공개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현 매니저님은 탑머티리얼을 꼽아주셨군요. 네, 이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볼까요? 네, 임순재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또 장 마감 이후에 또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를 그렇죠. 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도 또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삼바 같은 경우 오늘 실적이 상당히 네. 이제 좋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잘 발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계속 거의 풀가동에 가까울 만큼 가동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송도 4공장이 이제 일부 이제 오픈이 되면서 관련된 이제 시설 확충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게 더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바이오시밀러 세계 1위의 이제 그런 이제 CDMO 업체인데 좀 더 시장이 좀 굳건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향후에 5, 6, 7 공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제약사 상위 20개 중에서 12개 회사와 지금 거래할 만큼 상당한 이제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삼성바이오의 100% 이제 자회사죠. 삼성바이오 SP 관련돼서 매출도 아마 본격화될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밀라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인 이제 하드리마를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 미국 시장만 한 20조 원이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의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7월부터 관련된 의약품을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시장 점유율 한 5% 정도만 유지한다라고 해도 매출이 한 1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금 바이오 SP 같은 경우는 단순히 휴미라 관련된 이런 시밀러 말고 다양한 현재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보다 더 아마 성장성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제 100만 원을 최고가 찍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90만 원까지 거의 네, 가까이 그렇죠. 가다 보니까 이런 차트에서는 사실 손이 신규 매수 들어가기 네. 아주 조심스러운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다만 크게 걱정 없이
지금 당장도 좀 접근 가능한 네, 예, 그렇죠. 구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아직 뭐 조금 더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뭐 100만 원 이상의 가치는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으니까요. 와. 뭐 중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호실적을 등에 업고 주가가 조금 더 쭉쭉 오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김태우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바로 탑 머티리얼입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그렇죠. 된 종목인데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알렸어요. 네. 네, 탑픽으로 꼽아주신 모멘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래도 2차 전지 이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업종이나 산업 등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2차 전지 말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이 이제 앞으로 추후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뭐 저가 매수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뭐 1년, 2년, 3년뿐만 아니라 뭐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계속해서 고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여전히 전기차 침투율이 여전히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산업, 전방 산업의 성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요즘 이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요.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이 공급 계약과 관련해가지고요. 매출액 비중, 그러니까 이전 매출 대비해가지고 좀 상당히 좀 높은 비중의 이런 공시가 좀 나와주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이격을 좀 좁혀가는 과정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자, 이 공모 당시에 이 공모가 산정이 됐을 때도요. 사실 이런 경쟁사들 대비해가지고요, 이 할인율을 좀 많이 높게 적용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IPO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된 상황 속에서도 또 나름대로 상장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전 같았으면은 저는 조금 더 높게 평가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PO 시장에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상장을 했다라는 거는 이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성장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자신감을 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전공정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건설 그리고 이제 운영에 대한 토탈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소재 사업 쪽 진출도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2차 전지 원재료 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전극인데요. 이 전극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새로운 또 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계획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에 또 공장을 또 완공을 했고요. 이 공장에서 이제 전극 캐파 관련해가지고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500억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사업 부분에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100억 정도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는 이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본업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냐? 결국에는 이 글로벌 2차 전지 출하량이 202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CAGR이 거의 30% 이상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방 산업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기 기준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또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또 나름대로 또 반사이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수주잔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이 양극재 쪽 관련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물론 단기간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 사업을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양극재, 친환경 차세대 양극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망간 비율이 조금 더 높다. 그런 좀 나름대로 안정성이 높고 저렴한 이 양극재 개발을 하고 있고, 자, 실제로 이제 이거 앞으로 2023년도 하반기에 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소재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해서 탑픽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네.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상장을 해서 이제 7거래를 보냈는데 또 매니저님께서 이제 차트 분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향후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탑픽 종목 들어봤고요. 자, 세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마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플레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셨군요. 오. 네. 일단 좋게 보시는
네. 임순재 대표님부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뭐 3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면서 뭐 영업이익이 많이 이제 줄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분기 단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분기에 적자였다, 이번 분기에 흑자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나온 실적이 아쉬움은 있겠지만 이제 추세 자체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걸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4분기에 이제 P2E 게임인 이제 애니팡 플라스타, 그다음에 애니팡 패치에 대해서 해외에 대한 이제 사전 예약이 이제 본격화될 걸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P2E 게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정부에서도 이제 P2E 게임에 대해서 이제 허용 여부를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뭐 최근에 이제 그 관련된 게임 주가들이 계속 이제 저점을 계속 찍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뭐 실적이 조금 개선된 그런 이제 모양새가 막 향후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김태우 매니저님은 노를 주셨습니다. 성장주는 아직이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예, 뭐 추세 전환 확인을 하는 걸 조금 더 그러니까 필요가 하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네. 물론 제가 만약에 위메이드였다면은 조금 제가 차트 매매를 조금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위치는 되게 나쁘지는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의 차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나름대로의 좀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노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자, 위메이드 차트하고 사실 위메이드 플레이의 차트가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저는 만약에 둘 중에 위메이드 플레이와 위메이드를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봤었을 때는 위메이드가 조금 더 좀 리스크 대비해서 좀 목표 수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즉 손익비가 높은 매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노 의견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이제 BH가 되겠습니다. 오늘 8%대 하락을 보였잖아요. 워낙 실적이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놀라웠는데 두 분의 의견 역시 엇갈렸습니다. 이유는 일단 찾아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빠진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실적이 분명히 좋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임선희 대표님, 네. 그 장중에 네. 뭐 뉴스 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시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예. 일단 뭐 장중에 좀 이슈가 나오면서 좀 네. 급락을 했습니다. 뭐 나온 이슈는 뭐냐면 그 이제 중국의 이제 폭스콘이 이제 그러니까 정저우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요. 뭐 아이폰 여기서 이제 아이폰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 공장 내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아이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공장 자체가 전 세계 아이폰 생산량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만약 이 공장에서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이폰 생산량이 줄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관련 쪽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국내 업체들도 이거에 대한 이제 영향을 받을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장중에 좀 급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고요. 뭐 지금 한 매출이 한 42%, 영업이익도 한 3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코로나 관련된 뭐 셧다운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긴 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방역 대책이 조금 더 이제 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만약 이번에 이제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장 한 2주 정도는 아마 판매가 이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판매량이 뭐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일단 부품 업체적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뭐 적점 매수 차원에서 한번 뭐 단기적인 트레이닝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스 주셨고요. 네, 반면에 김태우 매니저님은 예. 노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 노일까요, 매니저님? 사실 BH는 기업 자체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전부터 워낙 좋게 좀 판단했었고 최근에 뭐 이 아이폰 14 이 프로 시리즈에 대한 라인업 그러니까 비중이 이전에는 원래 60%까지 해서 또 65%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뭐 반사이익을 뭐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부각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수급이나 뭐 이런 기술적 지지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로 좀 접근을 하는 투자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도라기보다는 이제 노 의견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뭐 전반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또 악재에 대한 부분들 또 반영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뭐 차트상에서 본다면 조금은 하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 초반대 2,000원,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좀 가격대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노 의견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태경님께서 추가 급락보다는 이제 노잼 구간에 들어갈 것 같다. 노잼. 네, 그렇죠. 뭔가 횡보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그러게요. 이제 주셨습니다. 사실 이 외국인 쪽에서도 잘 담았던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보면 수급이 이제 꼬여 있단 말입니다. 네. 이제 순매도 쪽으로 기울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아마 좀 수급도 악화되고 기술적 지지선도 이렇게 되는데 좀 돌아서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다. 네. 이런 관점에서 노르셨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현대건설기기가 있습니다. 오늘 건설기계 관련주들 뭐 두산인프라, 현대두산인프라 보도 움직였는데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네.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제 또 이유를 찾아서 상승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업체들이 얼마나 맡을 거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가냐 안 가냐가 굉장히 의문이란 말이죠. 실제 이렇게 움직여버리는 게 혼란이 된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예. 일단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으로 보시는 걸로는 보면 이제 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이 오늘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뭐 현대건설기계의 가장 이제 취약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중국 관련된 매출이 계속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분기에 지난 분기에는 뭐 미국 북미와 그다음에 이제 신흥 시장에서 매출이 좋게 나오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건설 경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경기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그런 얘기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이런 건설기계 관련된 업체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중국 관련돼서도 뭐 중국의 이제 시진핑 3기가 출범을 하면서 뭐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시진핑 3기에도 단기간에는 아마 건설 경기가 그렇게 회복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대가 뭐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더 많이 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구간에서 아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시점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를 줬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모두 노를 주셔서 우리 임순재 대표님 한 분께 이제 여쭙는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인사드리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네. 계신데요. 저희 매일매일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 분에게 저희가 알찬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TV 방송화면 인증샷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 네. 분에게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은 다이어트 보조제와 수소 에센스 화장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태우 매니저와 함께하는 차트를 부탁해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보조 지표들 네. 또 김태우 매니저가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어떤 해주시면 내용일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태우 매니저와 함께하는 차트를 부탁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